1시간 후 사무실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분은 커피를 들고 기차에 올랐어요. 아마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차가 없거든요. 아이슬란드. 만약 여러분이 불과 얼음, 간헐천, 화산, 요정, 그리고 귀여운 앞머리를 한 말들의 나라에 정말 방문할 마음이 있다면 기차를 타고 섬을 횡단할 거란 기대는 버리세요. 아이슬란드엔 공공철도망이 없어요. 사실 1900년대 초반 이곳에도 철도를 건설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수도인 레이캬비크와 남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셀포스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결정 내렸죠. 보다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레이캬비크시 안의 철도였는데 2대의 기관차가 채석장에서 항구까지 광석을 운반했지요. 이젠 지역박물관에서 이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1930년대에는 레이캬비크 외곽에 있는 젖소 농장에서 운행하는 농경철도가 있기는 했어요. 열차는 농장을 돌면서 물건을 나르는 데 이용했지만 몇 년 후에는 버려졌어요. 그럼 아이슬란드에는 왜 철도가 없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혹독한 기후와 적은 인구, 그리고 국민들이 차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동차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공항과 시내를 잇는 길이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케플라비크 국제공항과 레이캬비크를 잇는 고속 라바 열차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자금이 충분히 모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아요. 부탄. 지구 반대편에는 국민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아이슬란드보다 기온이 훨씬 높은 나라가 있어요. 하지만 부탄에도 철도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인데요. 부탄의 지도를 보면 국가 대부분이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지형에 철도를 건설하려면 터널을 수없이 뚫고 고가도로를 지어야 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인 셈이죠. 게다가 거의 100만에 달하는 부탄 국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거주하고 대부분은 끊임없이 이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를 짓고 유지할 만큼의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아이슬란드와 마찬가지로 남부 부탄과 인도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어요. 안도라. 안도라는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에 있는 소국입니다. 안도라에 입국하려면 인근 국가에서 필요한 짐을 차나 버스로 챙겨서 안도라 내의 스키 리조트로 가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작기 때문에 철도가 없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인 바티칸 시티에도 길이가 1마일을 못 미치는 철도가 있어요. 사실 안도라와 부탄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철도가 들어선 적이 없어요. 2014년엔 안도라에 메트로 L이라는 케이블 철도 시스템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리비아. 리비아는 예전에 철도망이 존재했던 국가들 중 하나지만 현재는 열차가 없어요. 1900년대 초기 이탈리아 제국이 이곳에 400km 길이의 철도를 건설했어요. 하지만 1965년 전부 분해되었어요. 현재 라스 아지르와 트리폴리 내의 가장 큰 도시를 연결하기 위한 새 철도 노선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산 문제로 과정이 지체되고 있어요. 키프로스. 만약 언젠가 키프로스를 방문하게 된다면 에브리추 마을에 있는 철도 박물관에 꼭 가보세요. 한때 그곳에 있었지만 지금은 역사로만 남은 기차역, 마차, 사진, 그리고 철도 등을 구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총리가 되기 직전 윈스턴 처칠이 키프로스를 방문하고는 이 섬에 철도를 개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1915년 에브리추에서 120km 길이의 철도 개통식이 공식적으로 열렸어요.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이 없어서 몇 년 후 운행이 중단되었죠. 다른 철도도 같은 신세가 되었어요. 도로가 늘어나고 기차역은 경찰서나 다른 시립 건물로 변했어요. 몰타. 보트 여행을 하거나 2층 버스를 타고 차를 빌릴 수는 있지만 기차는 찾을 수 없는 휴양지로 유명한 섬나라가 지중해에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 발레타에서 메디나를 연결하는 노선이 하나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관리가 불가능해 폐쇄되었어요. 섬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철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날 몰타의 버스와 발레타 거리 도로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기 때문에 기차가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상에서 열차를 운행하면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해져요. 동네끼리 밀착되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몰타의 경우 지하 열차를 건설하기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아름다운 섬을 보니까 전 휴가를 떠나고 싶어지네요. 궁금한데 휴가를 떠날 때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걸 선호하나요? 아니면 멋있지만 멀리 있는 곳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걸 좋아하세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쿠웨이트. 재정적인 이유로 철도를 건설하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과는 다르게 쿠웨이트는 자금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부유한 산유국이라서 자동차의 인기가 매우 높아요. 이곳에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철도가 들어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쿠웨이트와 오만을 잇는 1900km짜리 대형 걸프 철도 및 복잡한 시내의 체증을 줄여줄 메트로폴리탄 래피드 교통 시스템도 계획 중에 있어요. 수리남. 남미의 가장 작은 국가들 중 하나인 수리남은 제법 흥미로운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골드러시가 한참 일어나고 있을 무렵 돈을 쉽게 벌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리남으로 왔어요. 그래서 광산에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20세기 초에 라와 철도라 불리는 단궤도 철도가 완성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수리남 내의 금맥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서 철도 건설을 중단했어요. 현재 수리남은 철도 건설 계획을 마련했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기차를 볼 수 없는 여러 국가들이 있어요. 기니비사우, 르완다, 소말리아, 남태평양의 통가,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동티모르 등이 있어요. 이 국가들의 경우 철도 건설이 너무 비쌀 뿐 아니라 건설된다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기차 없는 곳에서 사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스트도 있어요. 이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철도망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은 24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이의 가장 긴 철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중 80%는 화물 운송으로 사용되고 있고 사기업들이 많은 철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전국을 잇는 국가 여객 네트워크인 암트랙은 46개 주에 걸쳐 500개 이상의 도착지로 향하는 노선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철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총 길이를 합하면 최소 13만 킬로미터는 될 거예요. 열차는 국가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2018년에만 약 30억 명의 승객과 셀 수 없이 많은 화물이 중국 국영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열차를 이용했어요.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면서 세 번째로 큰 철도 대국이에요. 러시아 철도의 총 길이는 8만 킬로미터를 상회합니다. 러시아 철도는 연간 약 10억 명의 승객과 수톤의 화물을 운송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극동아시아까지 있는 12개의 노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입니다. 모스크바부터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9,200km 길이의 초대형 선로입니다. 정말 장대한 여정이죠. 부디 오늘의 열차 이야기를 통해 하루를 무사히 운행했길 바라요. 저는 오늘 정신없었어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도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